배는 고픈데 살은 찔 것 같고 새로운 대체식이 나오면 다 한 번씩 먹어보는 편이에요. 좋은 영양소가 많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액상 과당 그 자체거든요. 벌크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이제 효과가 좋다는 식재료들을 잔뜩 쇼핑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. 이제 SNS 후기들 같은 걸 보면은 이건 꼭 사야지, 이것도 먹어봐야지 막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다이어트 식단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경고장 3장 날려드립니다. 저는 착즙 주스는 절대 안 마셔요. 그 이유가 이건 액상 과당 그 자체거든요. 과일과 채소를 갈면은 식이섬유도 파괴되고 이제 액체가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영양 성분의 흡수가 빨라지게 되면서 혈중 당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. 그 대표적인 식재료가 당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생당근의 당 지수는 16인데 반해 생당근을 주스로 만들면 당 지수가 무려 2배 이상 43까지 높아지게 됩니다. 간혹 식사 대용으로 이제 먹었더니 체중이 감량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, 이거는 이제 먹는 양을 줄여서 일시적으로 좀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, 그 이후로 이제 정상적인 음식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좋은 영양소가 많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없는 것도 많다는 거죠.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보통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, 거기에 사실은 몸에 좋은 식이섬유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. 오랫동안 포만감을 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 대용이 될 수가 없고요. 요즘 같은 영양소 과잉 시대에 착즙 주스를 마시는 것은 그냥 뭐 콜라 한 잔 먹고 영양제 모달 먹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. 다이어트 할 때 유제품 섭취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기왕이면은 저지방이 적힌 식재료를 선택하게 되잖아요. 2번째 경고장은 저지방의 함정에 빠지면 다이어트는 평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. 저지방은 단어 뜻 그대로 지방을 조금 줄인 거지 없다는 건 아닙니다. 또 하나의 함정은 지방만 줄였지 오히려 이제 설탕 함량이 많은 제품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. 따라서 저지방 식품을 선택할 때는 당분 함량까지도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같은 기호식품을 섭취하면서 저지방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.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되 조금 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3번째 경고장은 고구마도 이제 마음 놓고 먹으면 벌크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고구마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에 활용해도 괜찮은 식품이죠. 문제는 살을 찌게 하는 핵심인 당질이 얼마나 많은지가 더 중요하거든요.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 이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고구마와 이제 쌀밥을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.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같은 양의 생고구마가 흰 쌀밥보다 당질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편이죠. 고구마의 전분은 열을 가하면 달달한 당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고구마는 50, 찐고구마는 70, 군고구마는 90 정도로 점점 높아집니다. 100g당 고구마는 147, 흰 쌀밥은 146칼로리. 이쯤 되면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집에 쌓아둔 고구마가 꼴도 보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적정량만 꼭 지켜서 섭취하시면 괜찮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. 배는 고픈데 살은 찔 것 같고 이때 딱 필요한 응급 처방이 있습니다. 바로 땅콩버터, 다크초콜릿, 아보카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 땅콩버터는 칼로리가 높다고 알고 있잖아요. 맞는 말이죠. 그런데 땅콩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우리 몸에는 흰색 지방이랑 갈색 지방이 있는데, 흰색 지방은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갈색은 이 지방들을 태워주는 거예요. 땅콩이 흰색 지방을 갈색으로 바꿔서 태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통밀빵에 땅콩버터 한 스푼이면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죠. 2번째, 다크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아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미국의 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BMI가 1 낮고 체중으로는 2.5kg에서 3kg 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, 다크초콜릿을 식전에 먹으면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고요. 폭식과 식탐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3번째는 아보카도인데요. 이제 간식이 아니라 식사에 포함시켜서 먹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보카도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 편이에요. 또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칼륨 성분도 많아서 붓기 예방에도 좋고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다만 이런 것들을 적정량만 섭취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하루 권장량을 꼭 살펴보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몇몇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곤 새로운 대체식이 나오면 다 한 번씩 먹어보는 편이에요. 식사를 대체할 때는 저는 이제 닭가슴살 만두를 좋아해요. 그리고 곤약 김밥도 일반 밥이랑 곤약이랑 섞어서 나오더라고요. 뭐 우리가 배달을 하려면 김밥 한 줄에 이제 다른 것도 같이 시켜야 돼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대체 식품들을 이제 냉동실에 좀 구비를 해두면 적정량만 딱 먹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